자,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우리 정규분포 설명을 조금 남았잖아. 정규분포를 마저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과제를 여러분들한테 부여할 생각이야. 자, 정규분포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지? 정규분포? 쌤은 현실 속의 분포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이 정규분포는 연속 확률 분포 중에 하나이지만 평균에 가장 많은 별량들이 몰려있고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등장하는 빈도가 점차 낮아지는 연속 확률 분포이다. 이 연속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 얼마나 많은 별량들이 몰려 있는지 아니면 똑같은 구간들의 길이를 가지고 있지만 얼마나 적은 별량들이 몰려 있는지를 나타내는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부르는데 이 정규분포는 이 확률 밀도 함수가 굉장히 복잡해.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의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 그래서 요거를 구해라 라는 문제는 없고 이 정규분포에서는 이 성질들만 가지고 문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일단 이 연속 확률 분포를 이해하는 게 제일 지금은 중요하다. 자, 평균에서 가장 많은 별량들이 몰려 있고 평균에서 멀어지면서 등장하는 빈도나 확률이 점차 낮아지게 된다. 좌우 대칭의 종 모양이고 확률은 그 넓이가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인데 연속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전체 넓이가 얼마야? 전체가 1이잖아. 그러니까 이 해당하는 영역이 곧 확률이 되는 거지. 자, 직선 x = m에 대해 대칭이다. x축이 점근선이 종 모양의 곡선이다. 이 성질들로도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꼼꼼히 읽고 이건 외워야 돼. 곡선과 x축 사이 넓이 느리다. 왜? 확률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시그마 값이 일정할 때 표준 편차가 일정한 거고 표준 편차가 일정하게 되면 얘는 흩어진 정도가 일정하게 된다. m의 값이 달라지면 대칭축의 위치는 바뀌지만 곡선의 모양은 변하지 않는다. 흩어진 정도가 똑같기 때문에 어디에서 중심적으로 위치되어 있는지만 다르지 얘는 곡선의 모양들은 같아지게 된다. 이 m이 일정할 때 시그마의 값이 클수록 가운데 부분 높이는 낮아지고 옆으로 포진 모양이 된다. 시그마 분산의 루트 값 흩어진 정도가 크면 아무래도 이게 평균인데 몰려있는 정도가 작게 되는 거지. 이렇게 작게 된다. 그래서 시그마의 값이 클수록 가운데 부분의 높이는 낮아지고 옆으로 퍼진 모양이 된다. 자, 다음 중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의 그래프의 성질이 아닌 것은 요 그래프의 성질이 아닌 것들을 찾으래. 이 fx는 x가 m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그렇지? m보다 작을 확률은 0.5이다. 좌우 대칭이다 라고 했으니까 요 부분은 전체의 절반이야. 그런데 전체가 얼마니까? 1이니까 이 넓이가 0.5가 되는 거지. 넓이는 곧 확률이고. 시그마의 값이 일정할 때 m이 클수록 그래프의 대칭축은 오른쪽에 있다. 그렇겠지. 시그마의 값이 클수록 그래프의 폭은 좁아진다. 시그마의 값이 같으면 그래프의 모양은 같다. 정답은 뭘까? 시그마의 값이 클수록 분산이 더 클수록 더 흩어져 있을수록 그래프의 폭은 점점 넓어지겠지. 이렇게 시그마가 작으면 작을수록 흩어지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가운데로 몰리게 되는 거지. 자, 나머지 문제는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 이 정규분포의 곡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확률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 정규분포는 확률밖에 구할 수 있는 게 없어.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지도 못하고 평균을 구하지도 못해. 분산을 구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유일하게 정규분포의 문제에서는 확률밖에 구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자, 먼저 기본적인 아무 표준 정규분포 없이 확률을 구하는 건 요런 부분들이야. 자, x가 m에서 x까지의 확률이지. 근데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으니까 그래프는 요렇게 나오게 되는데 x가 m에서 요 소문자 x는 이 값이야. 요 대문자 x는 확률 변수고 소문자 x까지의
확률이 오른쪽 표와 같대.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는 평균에 가장 많은 별량들이 몰려 있게 되는데 m에서부터 x까지의 확률은 넓이지. 여기서부터 x까지 이 넓이가 오른쪽 표에 나와 있는 거야. 자, 그럼 여기 봐봐. 0.5의 시그마의 1.5의 시그마 이런 녀석들은 m을 기준으로 0.5만큼 더, m을 기준으로 시그만큼 더. 일단은 여기 오타가 하나 있는데 요게 소문자 x가 돼야 되고 요게 m, x, 요 x. 자, 까지 여기에 있는 요 자리에 이런 값들이 들어가는 거야. 여기 요 자리에 이런 값들이 들어가는 거지. 예를 들어서 m 플러스 시그마에 0.3413이 나왔다는 건 x가 m일 때부터 m 플러스 시그마, 그러니까 여기서 시그마만큼 더 오른쪽으로 온 거지. 그 확률, 그 넓이가 0.3413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넓이들을 직접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표로 던져주게 되는 거고, 그 표를 보고 자, 여긴 요 값들을 찾게 되는데, 자, m과 시그마 대신에 구체적인 숫자로 나와 있으니까 요 숫자들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x는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여기 뒤에 있는 게 뭐냐면 평균 70이야. 자, 요 n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뜻이야. 수학의 기호로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약자로 n을 쓰게 되고 요 뒤에 평균 m과 그 뒤에 분산을 쓰게 돼. 그거는 약속이지. 다 평균이 얼마다 분산이 얼마다 라고 쓰는 것들은 귀찮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쓰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되는 거야. 표준 편차는 4니까 보통 4만큼 흩어져 있겠네. 그러니까 4만큼 74랑 66 사이에 보통 많은 별량들이 있고 그 바깥쪽에 있는 거야. 평균 4만큼 흩어져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요 4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래프로 나타내긴 힘들어. 자, 그럼 66에서 78까지의 확률은 66에서 78까지의 이 넓이들을 보면 되는데 일단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66에서 70까지의 확률은 70에서 74까지의 확률로 먼저 구하고 70에서 78까지의 확률을 따로따로 구해서 두 번 더해주는 거야. 66에서 70까지의 확률은 70에서 74까지의 확률과 똑같다라고 했지? 그게 뭐냐면 m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 확률이기 때문에 요거야. 0.3413 66에서 평균까지 확률. 그 다음 70에서 78까지 확률은 78은 70보다 표준 편차의 두 배만큼 오른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요 넓이는 여기에 0.4772로 있는 거지. 그래서 얘랑 얘를 더해주면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야. 표준 정규분포는 확률 밀도 함수도 복잡하고 그래서 얘들은 구할 수가 없고 표로 다 주어지게 된다. 유일하게 구할 수 있는 건 표를 이용을 해서 뭘 구하는 거? 확률을 구하는 거. 자, 이게 정규분포에서 물어볼 수 있는 방법들이다. 근데 단점이 하나가 있어. 자, 무슨 단점이 있냐면 자, 정규분포는 평균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지. 표준편차가 똑같다라고 해도 평균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동일한 구간에서 넓이가 달라지게 돼. 평균이 m1이면 이 넓이가 되는 거고 평균이 m2이면 이 넓이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동일한 구간에서 넓이를 확률을 구해준다라고 해도 평균의 값에 따라서 또는 표준 편차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니까 표를 다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딱 하나 대표가 되는 정규분포의 표만 완성을 시켜놓고 나머지는 모두 변환시켜서 문제를 풀게 된다. 대표가 되는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라고 불러. 표준 정규분포. 정말 많이 들어보게 될 거야. 표준 정규분포. 여기 나오지. 이 표준 정규분포로 고쳐서 확률을 구해주게 되는 거지. 이 표준 정규분포라는 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분포. 자,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분포. 자,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어? 자, 일단 기본적으로 표준 편차가 1인 분포가 있다라고 하면 x가 정규 분포를 따라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1이야 라고 하면 x는 10에 가장 많은 별량들이 몰려있고 10을 멀어질수록 그 등장하는 빈도가 점차 낮아지겠지. 이때 x가 11에서 12까지의 이 확률을 구해주고 싶은데 표가 안 나와 있지?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냐면 얘를 그대로 평행 이동을 시켜주는 거야. 어떻게? 10만큼 다 빼버리게 되면 평균이 0인 분포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x가 이런 분포를 따를 때 x가 11에서 12 사이에 있을 확률은 표준 정규 분포에서 얼마에서 얼마까지? 1에서부터 2까지 확률. 그죠?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에서는 1에서 2까지의 확률로 그 확률을 표를 이용을 해서 찾아올 수가 있게 되는 거다. 만약 표준 편차가 1이 아닌 분포가 있다. 다행히 평균이 0인데 y로 할까? 평균이 0인데 표준 편차가 2였어. 그 말은 어떻게 된 거야? 그만큼 많이 흩어져 있다는 뜻이겠지? 평균 똑같이 0인데 그럴 때는 어떻게 고쳐주면 돼? 2만큼 흩어져 있으니까 2분의 1을 곱해주게 되면 1만큼 흩어진 분포가 나오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2를 표준 편차라고 가지고 있는 정규 분포에서 2에서 4까지의 이 확률은 이거는 y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 이렇게 더 많이 몰려 있겠지? x 보통 표준 정규 분포는 아직 얘기를 안 해서 그런데 z라고 쓰는 거니까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분포 얘는 그대로 2를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1에서부터 2까지의 이 확률 이 넓이가 여기는 요 넓이랑 똑같아지게 되는 거지. 그렇게 표준화를 시켜서 표를 이용을 해서 확률을 구해오게 돼. 표준화를 시키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는 않아. 표준화는 이런 모양들이야. 자, 표준화는 평균이 0이 아니면 평균만큼 빼버리면 되고 표준 편차가 1이 아니면 표준 편차만큼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표준화를 시킨다라는 건 별량에다가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임의의 분포 평균이 0이 아니고 표준 편차가 1이 아닌 이런 분포에서 y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분포에서 A에서 B 사이에 들어있을 확률 요 확률은 y가 A와 B 사이에 들어있을 확률은 그대로 표준화 어떻게 해주면 돼? m만큼 빼주고 시그마만큼 나눠주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평균이 0인 분포로 요렇게 옮겨지게 되는 거야. 요게 요렇게 요것도 요렇게 옮겨지게 되는 거지. 그렇게 얘도 같이 y의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눌 때 세 변을 똑같이 평균을 빼고 세 변을 똑같이 표준 편차를 나눠주게 되면 요건 표준 정규 분포를 지칭하는 확률 변수 Z로 바뀌게 되는 거지. 시그마분의 A-M. 그리고 나머지 확률은 어떻게 한다? 표준 정규 분포 표를 보고 찾는다. 자, 정리하자. 자, 표준화를 시켜서 확률을 구하는데 확률은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책에도 보면 뒤에 표준 정규 표가 있어. 표에 다 나오는 거니까 표를 보고 자, 상용로그에서처럼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랑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까지 나와 있는 여긴 요 값들을 보고 확률을 찾아오게 돼. 표준화를 시키는 방법은 별량에다가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눠주게 된다. 자, 표준 정규분포 표를 보면 특징이 뭐가 나오냐면 오른쪽만 나와 있어. 왜? 좌우 대칭이니까 굳이 양쪽을 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에서 오른쪽만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왼쪽에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그 이상의 부분들은
구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분히 상식적이니까 한번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야. 표준 정규분포에서 1번 표준 정규분포에서 마이너스 a부터 0, 0의 왼쪽 부분은 그 넓이를 구할 때 0부터 a까지 오른쪽으로 넘겨서 구한다. 자, 2번 a에서 b 사이에 있을 확률은 a에서 b 사이에 들어있을 확률은 표준 정규분포는 0에서부터 확률만 나와 있기 때문에 0에서 b까지의 확률에다가 0에서 a까지의 확률을 빼서 구한다. 표준 정규분포에 보면 어디까지만 나와 있지 뭐뭐 이상의 확률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아.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에 뭐뭐 이상의 확률을 구해라 라는 얘기가 나오면 전체 0.5에서 뭐뭐까지의 확률을 빼서 구한다. 표에는 0부터의 확률이 나오는 거니까. 네 번째, a보다 작을 확률이면 a보다 작은 건 0을 지나서 여기로 갈 거 아니야. 근데 표준 정규분포에는 0부터의 확률만 나오기 때문에 0부터의 확률만 구하고 나머지는 그냥 0.5로 한다. 좌우 대칭이니까. 다섯 번째, 마이너스 a에서 플러스 b까지의 확률은 0보다 작은 쪽은 오른쪽으로 보내서 0부터 a까지 확률을 구하고 0부터 b까지의 확률은 따로 구한다. 다분히 상식적이니까 여러 번 읽고, 자, 상식적으로 유도해서 쓰는 거지 이거 외워서 쓰는 건 아니야. 자,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애, 얘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분포를 따르는 거야. 그때 z가 절대값을 취했던 1.5보다 작거나 같은 건 마이너스 1.5에서 플러스 1.5까지의 확률이 되겠지? 이게 0.8664. 그러면 좌우 대칭이 0.8664면 한쪽은 0.4332가 될 것이고 이쪽도 0.4332가 될 것이고, 그런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1.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그러니 1.5부터 모든을 뜨는 거잖아. 1.5부터 0을 지나서 모든. 그러면 어떻게 구해주면 되겠어? 지금 색칠된 이 부분은 0.4332에다가 이 반에 해당하는 0.5를 더해서 구해주게 되는 거지. 자, 12번 문제. 자, x하고 y가 정규분포를 따르게 될 때 x가 14보다 크거나 같으리랑 y가 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서로 같다라고 했지. 그 확률을 비교하는 건 자, x는 평균이 8이고 y는 평균이 12가 되는 거니까 x가 14보다 클 확률이랑 y가 k보다 클 확률은 서로 비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준다? 동일한 분포로 바꾸어준다. 그게 표준화야. x가 14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표준화를 지켜줄 때 모든 확률 변수는 전부 다 z로 바꿔. 부등호 방향은 절대 바뀌지 않고 14는 별량은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넣는다. 요거는 x의 표준 편차를 쓰지. y가 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도 역시 마찬가지야. 모든 확률 변수는 동일하게 z로 바뀌게 되고 k 별량에다가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눈다. 그러면 동일한 분포가 되는 거니까 얘들은 전부 다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분포로 바뀌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게 3분의 6, 2네. 그래서 요 확률은 여기서 나오게 되고 이것도 같은 위치에 있어야 확률이 같아지겠지. 그렇게 해서 K값이 구해지게 되는 거지. 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률을 물어보게 되는 거지만 일단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들은 표준 정규분포 표가 나온 이상 표준화시켜서 확률을 구해라 라는 이런 뜻이야. 식의 모양들이 달라진다라고 해도 절대값이 4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4에서부터 x-37이 플러스 4까지가 되는 거고 3배에 똑같이 37을 더해주고
x의 분포를 만든 다음에 그대로 표준화 시켜주게 되면 확률이 여기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자, 표준화 시켜서 확률을 구하는 거 한 번 더 구해보고, 자, 활용이다라고 해서 좀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게 되는 거지만, 일단 변형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 번만 풀어보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 일단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건 무조건 문제에 알려줄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누가 정규분포를 따르냐? TV 시청 시간, 요거 X, TV 시청 시간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12인. 이때 오른쪽 정규분포 표를 이용을 하여 TV 시청 시간, 요 X지, 68분 이상일 확률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X가 68 이상일 확률,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지. 나머지는 표준화 시켜주면 되는 거고. 자, 문제에서 뭐 개수를 물어봤지만 개수는 곧 확률과 같은 의미야. 개수는 곧 비율과 관련이 있어. 자, 전체 1000개의 비율이 뭐 10%다 아니면 5%다 라고 해주면 개수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개수를 물어보고 있어. 도수를 물어보고 있지만 결국 확률을 물어보는 것과 똑같아. 사과의 무게를 X라고 해주면 X는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는 거고, 평균이 240의 표준 편차가 15인. 자, 무게가 X가 210 이상 270 이하일 확률, X가 210에서 270 이하일 확률은 나머지는 그대로 표준화 시켜주면 확률이 나오게 되고, 그 확률로 비율을 잡아서 개수를 구해주게 되는 거지. 자, 일단 유형 9번에 있는 문제들까지 먼저 푸는 걸로 하자. 일단 유형 9번까지 문제를 풀고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다시 한번 정규분포의 관계니까 요거는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거든.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일단 정규분포의 확률을 유형 9번까지 문제를 풀고 정답을 사진 찍어서 푼 것들을 보내주면 정답을 쌤이 보내줄게요.